안녕하세요. 스토리메이킹 탐험 여행길에 오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탐험 여행을 가이드할 가이드이자 선장 감성필입니다. 여러분 여행길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제가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배에 승선하신 분 중엔 스토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스토리를 만들어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현직 작가나 감독으로서 이미 여러 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고 스킬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배운 스토리 메이킹 기술이나 재미, 감동의 스킬을 현업에 활용하시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아시죠? 그 작품을 쓴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저지를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에 나서고 꿈꾸며 발견하라. 바람 가득 담은 돛을 올리고 저 먼 바다 너머 대항해에 나서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스스로 발견한 보물 같은 스토리와 다양한 스토리 메이킹 지식과 스킬뿐 아니라 자신과 인간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넓어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나로 변화하실 수 있도록 저 감성필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스토리 메이킹 어드벤처가 탐험하게 될 영역들을 간단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제목처럼 가장 먼저 탐험하게 될 곳은 바로 우리 뇌라는 우주입니다. 뇌과학으로 바라본 스토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탐험하며 살펴볼 겁니다. 특히 스토리를 체험하는 관객, 시청자, 독자의 뇌 3중 구조와 뇌의 욕망, 스토리 중요 관전 포인트 3개, 뇌의 호르몬을 탐험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뇌가 우주를 닮았죠? 우측 위로 보이는 게 뇌의 신경세포망이고 아래 보이는 게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가장 먼 우주 끝의 은하단 모습입니다. 이렇게 닮은 꼴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죠. 우리 수업 중에서도 배울 텐데요. 나중에 우리 생명체가 우주의 별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바로 여기에 스토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주처럼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뇌의 욕망과 움직임이 확장되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욕망 제일 끄트머리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중앙 맨 끝엔 우리 뇌의 욕망이 인공지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 볼까요? 드론 자동차가 곧 현실화될 거고요. 홀로그램과 가상현실은 이미 우리 뇌의 욕망을 실현시켜 가고 있죠. 허블 망원경은 저 너머를 보고 싶은 우리 뇌의 욕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왼쪽 맨 끝을 볼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에서 무수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죠. 그 위로는 곧 인조고기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고 로봇이 요리와 작곡을 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우리 뇌의 욕망은 지금 보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욕망을 만드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스토리의 세계를 탐험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가장 먼저 챕터 1에서는 뇌의 욕망은 무엇일지 탐험해 볼 겁니다. 이 뇌의 욕망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욕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스토리를 창조해낼 수 있겠죠. 저는 이 탐험 여행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새로운 뜻밖의 지식과 이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드리고 모르던 것을 이미 아는 것과 연결시켜드리는 커넥터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뇌 탐사 다음으로 탐험할 곳은 우리의 현실 저 너머 망원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우주 거시세계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생명,
분자라는 미시세계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먼저 모든 따뜻한 생명체를 차갑게 식게 하고 생명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우주의 무질서 법칙을 살펴볼 겁니다. 이 무질서와 질서의 법칙은 스토리의 우주에서도 플롯의 무질서와 캐릭터의 질서 세우기로 다시 충돌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탐험할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야말로 죽음이란 무질서에 맞서 생명이란 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이죠. 심장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인 동시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감정의 중추는 뇌이지만 심장은 예를 들어 배우자의 죽음이 심장마비 돌연사로 이어질 정도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감정 펌프입니다. 이야기의 심장도 스토리란 육신을 움직이는 엔진이면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펌프이고 엔진입니다. 하지만 스토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폭발은 안전한 폭발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류의 심장은 인류의 역사 50만 년 동안 모닥불 곁에서 혹은 화롯가 옆에서 부족장이나 부족의 연장자, 영웅 혹은 이야기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온 경험이 기억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원하고 불가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하고 심장이 뛰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재미와 감동의 세계에 빠져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은 감정의 폭발과 심장의 폭발이 함께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극장에서 손에 쥔 핸드폰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 본능의 세계를 우리는 탐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험할 곳은 모든 것들이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에너지의 세계, 가면의 세계입니다. 에너지는 모습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죠. 물리학 법칙이 나온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탐험 여행을 가이드할 거니까요. 자,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스토리의 3요소는 뭔가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배경이란 장소, 상황,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상황과 장소, 환경 안에 있는 한 생명체, 한 인물에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스토리입니다. 이때 인물, 사건, 배경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변신하며 나타나 스토리 세계에서 가면 무도회를 벌이며 관객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소품, 그게 편지든 자동차든 애완동물이든 여기 보시는 가면이든 열쇠든 그 모든 소품들은 모두 보이는 겉모습과 다른 속뜻과 숨은 기능을 가지고 변신합니다. 소품은 스토리 세계에서 배우입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도 보이는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며 늘 가면을 쓰고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귀재들입니다. 가면은 정보를 조작하죠. 보여주는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색을 가면은 바꿔줍니다. 이 변화무쌍한 가면의 변화와 함께 정보가 화려한 가면 모드에 춤을 추며 변해가는 세계가 스토리의 세계입니다. 현대 과학에선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정보 이론도 있죠. 정보들은 0 아니면 1 혹은 0과 1이 겹쳐진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이 가면의 우주는 양자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인물, 사건, 장소 등등 스토리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가면이 중첩된 세계입니다. 관찰자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가 양자 물리학의 세계죠. 스토리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보는 사건이나 악당의 가면은 숫자 0일지 몰라도 관객이 관찰하는 가면은 1일지 모릅니다. 양자와 같이 신비한 이중성과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겉과 속이 끝없이 뒤바뀌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재밌는 세계가 바로 스토리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와 함께 탐험할 여행지는 처음 뇌에서 출발해 우주 거시세계, 그리고 저 깊은 생물, 분자란 미시세계를 거쳐 감정의 별들이 폭발하는 심장이란 우주를 거쳐 스토리에 등장하는 온갖 슈퍼스타들이 자기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신시키는 에너지의 세계, 등장인물들이 여러 가면을 겹쳐서 쓰고 등장하는 양자 물리학과 같은 세계까지 우리는 탐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 관문이 될 여행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잉태하고 스토리란 생명체를 낳게 되는 창조적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스토리를 완전체로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 우리가 탐험할 여행 지역을 그려놓은 탐험 지도가 있습니다. 스토리 메이킹 과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언제든 쉽게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려놨습니다. 스토리의 씨앗이 잉태되면 나무가 되고 대사라는 꽃이 피고 재미와 감동이란 열매, 관객의 호기심 충족이란 열매가 완성되는 과정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우주의 무질서, 게으름, 정신산만, 합리화, 유혹에 넘어가기, 데드라인 넘기기와 같은 무질서와 맞서며 질서를 세운다는 것, 스토리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온몸으로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잉태한 스토리를 출산하는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큰 만큼 최고의 보물, 살아있는 나만의 스토리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우리는 항해에서 귀환할 겁니다. 제가 지금껏 말한 여정이 바로 영웅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대항해에 나서는 영웅들입니다. 신화 이론가 조셉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을 스토리에 적용한 영웅의 신화적 여정도 제가 만든 커리큘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웅적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단기적 쾌락보다 훨씬 깊은 행복감을 주고 보람차고 의미 있고 깊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항해 여행이 속박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선장인 제가 때론 쉬운 길로 가이드해드리고 때론 리더로서 여러분을 동기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서번트로서 여러분을 위해 성심성의껏 모든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대항해라는 탐험여행을 떠날 주인공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 이제 돛에 무역풍을 가득 싣고 함께 출항해 보실까요? 스토리 어드벤처호에 타신 여러분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해에 들어가기 전 한 배에 탄 클래스메이트 분께서 부주의로 물에 빠지거나 물 바깥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려 하는 이너 세이렌에게 유혹당해 끌려가는 위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끼리 서로의 신분을 간단히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면을 써도 좋으니 간단한 자기소개와 안전한 이정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표란 어느 곳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여러분이 이번 항해를 통해 가닿고 싶은 목표 지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2. 스토리 창작 경험 유무와 정도. 3. 내가 이 스토리 메이킹 탐험 여행에 나서는 나만의 이유는. 4. 내가 이 스토리 메이킹 탐험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 5번부터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자신께서 판단을 하셔서 커뮤니티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5번. 현재 자기의 스토리 메이킹 능력을 진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토리 메이킹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점은 무엇인지. 6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나 데려올 스토리란 생명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 상상하는지. 자유상상에 맡겨본다면. 7번. 그 스토리란 생명체를 기르며 나는 어떤 성장과 변화를 하게 될 것 같은지 자유롭게 상상해서 편하게 떠오른 대로 쓰면 됩니다. 이 상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중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1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2번. 알고 있는 것들이 통합되었다. 3번.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다. 4번.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5번.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6번. 내 삶에서, 내 창작에서 적용 포인트를 발견했다. 7번. 더 배우고 싶어졌다. 8번.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근질거린다. 이 중에 여러분 상상을 자극하는 것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닿을 이정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뿐 아니라 아마존의 작업 방식이라
순서 파괴란 책에서도 소개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땐 그 끝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아마존의 단 한 가지 성공 원칙은 바로 끝에서부터 상상하며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항해를 마치고 스토리를 완성한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생한 상상은 정말로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훈련을 받는 우주 비행사들은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자신이 우주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목표를 완수할지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임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다 할 이정표를 미리 생생하게 상상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노리던 것만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웰컴 영상에는 수업 노트가 하나 첨부될 건데요. 거기엔 스토리를 배우면 뭐가 좋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겁니다. 저는 현재 AI 융합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스토리 메이킹 체험은 AI, 즉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들, 인간만의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AI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 교육에선 자신의 자녀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자녀를 자퇴시키고 자녀를 위한 사립학교를 만들었죠. 에드 아스트라란 학교입니다. 라틴어로 별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은 별을 탐험할 최초의 세대, 일생 동안 인공지능을 가장 큰 이슈로 받아들여야 할 세대로서 갖춰야 할 수학, 과학적 사고, 인공지능 기술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사고, 특히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윤리적 딜레마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스토리 메이커의 핵심 능력입니다. 딜레마란 쉽게 얘기해서 진퇴양난이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에서 클라이맥스 지점에 다다랐을 때 주인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딜레마에서 빠져나와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토리 작가는 또한 하나의 세계를 세우는 1인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제가 5년간 가르쳤던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살려 1인 1창조 기업을 만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적극적인 주도권을 갖고 교육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할 교육을 선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평생 동안 자신을 바꾸고 성장 변화시켜주는 체험이 아니면 시간의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노트로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해보시는데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